코로나 시대 자녀교육 3강 나는 어떤 부모인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코로나 시대 자녀교육 어찌해야 하나요? 나부터 시작하자. 나의 몸과 마음을 살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자고 했고요. 두 번째로는 아이들의 마음속을 한번 들어가 보자. 왜 이러나 대체 뇌를 들어가 봤더니 삼중뇌로 되어 있더라. 이 아이들이 이렇게 때를 쓰고 소리를 지르고 게으르고 약속한 것을 안 지키고 이런 것이 이 아이가 나빠서가 아니라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다. 왜? 전두엽이 아직 잘 발달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그런 것을 알고 이해하고 도와주는 것,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중요한 역할이다.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 그래서 좋은 감정을 느끼는 것, 그리고 좋은 자아 정체성을 갖게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중요한 역할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까지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부모는 또 어떤 존재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작은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의 4가지 유형, 두 번째는 단호한 부모와 무서운 부모, 세 번째는 과잉 양육과 적정 양육의 사이, 네 번째는 완벽한 부모는 없다. 그럼 어떤 부모가 있는 걸까요? 궁금하시죠?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모의 4가지 유형입니다. 첫 번째 부모는요, 권위자예요. 요구하고 엄격합니다.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행동을 이끌어주죠. 권위가 있고 안정감을 줍니다. 또 아이들을 또 보호하기도 해요. 두 번째는 친구입니다. 친절하고 따뜻하고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고 아이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아이들이 긍정적 감정을 느끼도록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세 번째는 방관자예요. 친절하지도 않고 엄격하지도 않아요. 아이들을 아껴주고 사랑하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이렇게 아이들의 행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거나 도와주는 것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좀 방관자 같은 부모입니다. 네 번째는 친구와 같은 권위자 또는 권위가 있는 친구 같은 부모입니다. 친절하면서도 단호하고 엄격한 거죠. 친절하면서도 엄격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이 2가지는 분명히 상반된단 말이에요. 친절함과 엄격함은 반대에 있는 것 같은데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한 인간으로서 이 아이가 느끼는 감정과 인격에 대해서 친절합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진 아이들은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자존감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아이들이 이렇게 항상 친절하게 대해준다고 해서 정말 잘하냐? 잘하지 않아요. 잘못된 행동할 때도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렇죠? 그게 자연스럽습니다. 욕구가 충족이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은 아이들은 천사와 같습니다. 다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근데 원하는 대로 항상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이 아이들은 빵 터져서 티라노사우루스나 늑대와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거죠. 이때 어떻게 하겠어요? 친절하게 대해준다고 되겠습니까? 엄격하게 아이들의 행동을 이끌어주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한 인간으로서 인격과 감정에 대해서 친절합니다. 따뜻해요. 그것이 자존감이 돼요. 하지만 이 아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특히 공동체를 함께 살아가는데 필요한 행동들이 있어요. 해야 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겠죠. 그런데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하고 있다. 그럴 때 엄격함이 필요합니다. 자기 조절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부모가 이렇게 통제를 하고 있지만 실은 이 통제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 조절이에요. 아이들이 자기 조절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또 권위자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친절함을 통해서 자존감이 또 엄격함을 통해서 성장하고 유능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자존감과 유능감은 한 인간으로서 성장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감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당신은 4가지 성격 유형 중에 부모 유형 중에 어디에 좀 더 가깝다고 느껴지시나요? 한 7대3 정도로 권위자이다. 나는 한 6대4 정도로 친구이다. 나는 친절한
친절하면서 엄격하고 싶다. 어떤 때는 또 그렇기도 하다. 이런 생각들이 들 겁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네 가지 부모 유형의 특징들을 좀 살펴보면서 나는 어디에 좀 더 가까운가 해서 이 표에서 여기 어딘가에 내가 있구나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엄격함 또는 단호함은 무서움과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사실 무서운 부모이고 싶으세요? 아이들이 나를 무서워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누구도. 친절하고 싶죠. 사랑을 나누고 싶죠. 하지만 이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봤을 때 가만 놔둘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단호하게 안 되는 건 안 된다. 해야 될 건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도 안 되면 좀 더 엄격하게 그래도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아이들이 말을 듣냐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말을 안 듣는다. 욕구가 충족되어서 기분 좋을 때 말을 잘 듣습니다. 하지만 욕구가 좌절돼서 기분 나쁠 때는 말을 잘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화가 납니다. 화가 나니까 힘으로 무섭게 해서 아이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무서운 부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서운 부모와 단호한 부모를 단호한하고 엄격한을 제가 좀 같이 쓰고 있어요. 같은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단계로 연결해서 보면 확실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콜버그는 인간의 도덕성은 이런 크게는 3단계 또 자세하게 6개 단계로 발달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인습적 도덕기 3세에서 11세, 인습적 도덕기 12에서 25세, 후인습적 도덕기 25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1단계를 보면 벌의 회피와 복종을 중시하는 무서워서 말을 듣는 도덕성인 거예요. 2단계는 욕구와 거래 중시. 엄마 이거 하면 뭐 주실 거예요? 이거 했으니까 이거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이게 3살에서 11살 사이에 많이 나타나는 도덕성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12에서 25세 인습적 도덕기 3단계는 평판을 중시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엄마는 어떻게 생각할까? 엄마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다. 내가 이걸 하니까 엄마가 좋아하시네? 그럼 난 이거 좀 더 해야 되겠다. 왜? 나는 엄마를 좋아하니까 엄마가 좋아하기를 바라죠. 그리고 나에게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3단계입니다. 4단계는 법과 질서를 중시하는 도덕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약속이기 때문에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게 두렵게 하지 않아도,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지 않아도, 나에게 어떤 칭찬이나 좋은 평판이 있지 않아도 그냥 약속한 거니까. 내가 한 약속이 아니라 그냥 우리 공동체의 약속이라도 그것을 지키는 것이 바로 법과 질서로서의 도덕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단계는 사회계약을 중시한다. 사회계약, 우리 구성원들이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알고 있죠. 나는 소중하다. 그러니까 너도 소중하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 소중하게 대하자. 이런 배려와 같은 것, 사회적인 여러 가치들을 지키는 것, 이런 것이 사회계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안 지킨다고 해서 특별한 어떤 법적인 제재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사회계약의 관점에서 우리가 서로 약속하고 지키는 거죠. 자, 6단계는 보편적 윤리를 중시한다. 네, 아주 성인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무서운 부모와 단호한 부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예측이 되시나요? 네, 무서운 부모는 1단계 벌을 회피하고 복종을 중시하는 도덕성입니다. 아이들을 무섭게 해서 안 된다.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을 들어라. 시키는 대로 해라. 라는 도덕성이 바로 이 1단계 수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서운 부모는. 그럼 4단계는 단호한 부모는 어떠냐? 바로 여기 단호한 부모는 4단계 법과 질서를 중시하는 그런 부모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나요? 먼저 한 약속이 있어야 돼요. 가족 내에 약속이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가족의 규칙이.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가능하면 함께 만들어진, 아니면 부모님이 정해준 거라 하더라도 아이들이 알고 있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규칙이 이미 있어야 돼요. 그것이 있으면
4단계 법과 질서를 중시하는 단호하면서도 엄격한 부모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한번 볼게요. 아이들도 기분 좋을 땐 잘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기분 나쁠 때 내가 하고 싶은 걸 부모가 못하게 할 때 갈등이 생기거든요. 그때 하지 말라고 했지? 제가 지금 연기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죠? 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좀 평소에는 되게 즐겁고 유쾌한데 어느 선을 딱 넘으면 좀 무서워지는 편이었거든요. 지금도 좀 그런 면이 있고요. 이게 바로 1단계입니다.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자, 4단계는 유진아, 핸드폰 사용에 대한 우리 가족의 규칙 알고 있지? 지켜주길 바란다. 이렇게 규칙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지키라고 해요. 그리고 아이가 네, 할게요 하고 지키면 좋아요. 안 지킨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 무서워지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안 지킬 때 또 우리가 안 지켰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눌 수 있거든요. 규칙을 만들 때 네가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지? 그러니까 지금 바로 지키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단호한 부모는 두렵게 하지 않아요. 무섭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규칙을 지킬 것을 요구해요. 그러면서 훈육 기술을 사용합니다. 나중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배워서 사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렇다고 이렇게 화를 내거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필요해요. 1단계, 2단계 수준도 필요합니다. 다만 이것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이 주가 되면 아이의 도덕성이 그만큼밖에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다 안 되면 화낼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뭐 하면은 어떤 선물을 줄게. 왜? 인간은 선물을 좋아하거든요. 그런 것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주가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과잉보호와 적정 양육을 고르시오. 다음 중 과잉보호를 고르세요. 1. 자녀를 지나치게 싸고 논다. 2. 잘못할 때마다 따끔하게 지적하고 훈계한다. 자, 둘 중에 어떤 게 과잉보호일까요? 정답은 1번, 2번 둘 다 과잉보호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지나치게 싸고 도는 것만 과잉보호라고 생각하지만 잘못할 때마다 따끔하게 지적하고 훈계하는 것도 과잉보호예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싸고 도는 것은 좀 친절한 부모들이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고요. 잘못할 때마다 지적하고 훈계하는 것은 단호한 엄격한 부모들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느냐? 네가 미숙하기 때문에 나는 너무 걱정돼. 내가 감독하고 가르치지 않는다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감싸고 돌거나 그래서 따끔하게 매번 잘못할 때마다 지적하고 훈계하는 거죠. 왜? 부모 스스로도 자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정 양육이 필요해요. 조금 느긋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더 많은 일들을 스스로 해결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실수하는 것을 자기가 실수하고 그 실수를 반성하면서 성장하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조금은 우리가 느긋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끼어들까? 아니면 스스로 부딪히며 배워야 할까? 위험한 것 아니면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아이들이 한번 경험해 보게 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무엇을 배웠는지 아이들도 더욱더 성장하게 됩니다. 불안해하는 부모가 아이들이 불안하고 분노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적정하게 양육하자.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그 결과도 조금 체험해보고 거기서 배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자,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자녀 교육 연수를 받고 나면요, 내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 부모로서 정말 미안하고 자책하는 마음이 들어요.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맞아요.
이 양육법에서 이야기하는 부모는 좀 이상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쉽지 않아요.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수도 많이 하지만 실수를 통해서도 배울 수가 있어요. 자, 저와 같이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방치하거나 학대하는 부모가 아니라면 아이는 부모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부모도 아이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도 완벽하지 않아요.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일 뿐이죠. 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부모, 완벽한 아이, 완벽한 교사, 완벽한 사회도 없어요. 다만 우리는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3강 나는 어떤 부모인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나는 어떤 부모라고 생각하시나요? 무서운 부모, 또 단호함, 친절함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적정한 양육, 그리고 완벽한 부모는 없다. 실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 스스로에게 실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배우며 성장하는 부모는 자녀들이 실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지지해줄 수 있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지난 두 번의 수업에 이어서 부모인 나 자신까지 살펴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런 부모와 자녀가 만나서 일어나는 일들, 자녀 교육, 자녀가 성장하도록 돕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원리를 모르는 채 자녀 교육을 하려고 하면 운전면허 없이 면허시험도 안 보고 연습도 안 해본 채 운전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자녀 교육에서 중요한 것, 원칙들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